자, 3부 토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병덕 의원, 신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함께 일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다른 당에 가 있네요. 우리는 36년 된 친구예요. 19살 때 만나가지고. 일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도 같이 하고 같이 살았고. 예. 네. 요즘 준 문제되는 부부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대 법대 내랑과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저희는 서울대 정치학과 동기인데요. 탄핵과 뭐 이렇게 할까요? 탄핵과? 자, 일단 두 분이 가장 먼저 사실은 삼부 토건 얘기를 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 이상하다고. 근데 지금 금감원이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거의 잊혀졌던 삼부 토건을 스스로 끌어올렸어요. 이상하죠. 네, 스스로. 우리가 삼부 토건 어떻게 했어? 우리는 다 지금 그 계엄 때문에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갑자기 작년 10월에 삼부 토건 조사했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한 100억 정도는 먹었던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최소 100억이란 얘기죠. 네, 최소 100억.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언론이 단독을 하나 썼어요. 그 쓴 것이 금감원 발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지 않을까. 금감원 발이잖아요. 그래놓고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확인해주는 맞아요. 스탠스를 취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선 전국이 곧 올 텐데 이 삼부 토건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이정우 씨를 고리로 해서 김건희 씨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가는 거죠. 그럼 이건 한동훈 쪽에서 뭔가 만든 기획인가? 그런 의심이 이를 의심을 막 하면서 그러면 한동훈 감찰 출신인지 참 금감원장이 이렇게 스토리를 꾸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의심이 들죠. 의심이 들고 이 시기를 조절했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명백해 보여요. 원래 그 민병덕 의원이랑 저랑 그 지난 6월 달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그때 처음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 작년 6월에. 그러고 나서 7월에 한국거래소가 한국 그 거래소 주식거래 하는데요. 이상거래 심리라는 걸 했고 9월 달에 이 심리 결과를 금감원으로 넘겼어요. 10월부터 금감원에서 본격 조사한다고 했어요. 국회 나와서 쭉. 이거는 5월에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갑자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부인이 한국에 날아와서 김건희 씨하고 갑자기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갑자기 날아와요. 그래서 둘이 만나요. 왜? 왜 이러는 거야? 그건 또 23년이에요. 네.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하기 1년 전에 벌어진 맞아요. 일인데 그리고 그 다음 날 기재부 장관이 차관을 공유한다고 협약서를 써요. 그렇죠. 추경호. 추경호가. 네. 협약서를 쓰고 이거 왜 이러나? 그러고 나서 삼부 토건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한다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요. 저 뉴스도 그때 연달아 나왔거든요. 그때 삼부 토건은 해외 사업 비율이 0.4%였어요. 0.06%. 0.6%. 0.6. 이 얘기할 때 관련 기사를 옆에 계속 띄워주세요. 공시가 있었어요. 지나가 버렸는데. 우리는 예? 해외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공시를 띄웠던 회사야. 현재 해외 법인들은 휴업 상태로 청산 절차 진행 중. 그러니까 이렇게 5월 공시가 돼 달부터 있어요. 갑자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왔네. 왜 왔지? 근데 거기다가 재건 사업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부 기관이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사인한다고 하는데 MOU를 사인한다고 하는데 삼부통원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삼부통원이 그럼 여기 끼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때 같이 간 회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를 가서 예. 거기를 갔잖아요. 재건 우크라이나 사업 재건 한다고. 포럼. 예. MOU 사이닝 세레모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갔던 데가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한국전력이에요. 예. 이런 낄 수 있냐고. 낄 수 없어요. 이거는 메이저리그 하는데 동네 조기축구도 안 돼. 안 되지. 조기축구팀도 해산하기로 한 데가 갑자기 그 메이저리그 조기축구가 안 월드컵에 맞고 진출한 거예요. 그거 가 있는 거예요. 네, 월드컵에.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데려가니까 네. 이게 그림이 좀 맞은 거지. 그렇지. 원희룡이 안 갔다고 하면 끼지도 못했고 원희룡이 데려갔으니까 삼부가 드디어 가기 나흘 전인가 사흘 전에 국토부 차관이 삼부통을 또 따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정부가 동원된 이게 만약에 금감원은 주가 조작이나 다름없다라고 사실 진배 없다고 말한 셈인데 그러면 이게 정부 기관이 지금 동원이 주가- 됐죠. 근데 마지막 동원은 대통령이 직접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수해 나가지고 갈 거냐 말 거냐. 이거 저 갑니다. 근데
아유 내가 뭐 수해놨다고 내가 국내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뭐 상황이 달라져?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갔어요. 우크라이나 갔죠. 아니 우크라이나는 계획되지 않았었어요. 네. 원래 없었어요 일정이. 일정이 없었어요. 갑자기 갔고 그리고 저 때 삼부토건의 주가가 정점을 찍습니다. 정점. 1,000원짜리가 5,500원이 되죠. 정점을 거래량이 찍고 700배가 늘었나? 270배. 네, 270배. 저 지금 제가 만든 네. 건데 주가 폭등 5,500원이었다가 저 거래량도 늘어난 거 보세요. 네. 엄청나죠. 1,012원에서 5,500원으로 5배가 훨씬 넘. 그 기간에 100억대 전체 100억대를 벌었다는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 찍어서 잘 봤더니 이 사람은 100억대를 벌었네. 예, 전체 라는 거래 수치예요. 금액은 4,6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중에서 훨씬 더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엄청 돈을 먹었는데 그중에 삼부토건의 그 대주주는 100억대를 먹었네. 이런 네, 그런 거예요. 이종호는 3분의 1 체크하고 했는데 그 팀은 어떻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저거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서 연결됐냐면 다시 소환이 됐냐면 3부 내일 체크하고 예. 저게 5월 14일이에요. 저게 2023년 예. 5월 아니 2000 저거는 2024년 5월 14일 날 우리가 예. 최혜병과 관련해서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었던 예. 그 팀들 있잖아요. 네. 이종호가 김건희를 통해서 네.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다. 그 단톡방. 예. 그래서 최혜병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이상한 구절이 있어. 1년 전 단톡방에 나온 1년 거죠. 전 그렇죠. 단톡방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 1년 전이라는 게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주에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이틀 전, 영부인 만나기 이틀 전. 이틀 전에 네. 3분의 1 체크하고. 자기들끼리는 3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저 3부가 처음에는 골프 3부인 줄 알았더니 라고 주장을 하셨지. 유상범 의원이. 주장도 군 골프장은 3부가 했고, 없습니다. 은 3부 군은 3부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저거는 3부 토건이다 라고 연결돼서 3부 토건과 이제 이종호 봤더니 관련성을 쭉 찾다 보니 줄줄이 관련성이 나와요. 네. 그리고 저거는 이제 김건희 씨하고 관련성 때문에 처음에 튀어나온 건데 이종호는 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블랙펄 계좌 인베스트- 관리인이잖아요. 계좌 관리 계좌 관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12시송을 탄생시킨 네. 그 문자 주고받은 33,000 예, 33,000 8만 개 때려주세요. 때려주삼. 예. 저기 3,300 비인베스트 인모 이사 저 비인베스트먼트가 블랙펄이란 말이죠. 인베스트먼트예요. 예. 저 회사의 대표가 이종호. 또 이 사람이 이 삼부통은 내일 체크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내일이 바로 김건희 씨가 그 영부인 영부인이 젤렌스카. 잘렌스카 만나고 등등 쫙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로 가는 이게 흐름이 쫙 있어요. 금감원의 흐름인데 그죠? 근데 요거를 시계열로 다시 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저 3분의 1 체크하고 그다음에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가는 이 이벤트가 있었던 때가 23년이에요. 23년. 23년. 그리고 우리가 이 3부 토건 주가 조작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해서 24년? 이상거래 심리는 1년 뒤입니다. 24년. 네. 24년. 작년. 근데 여기서 저는 그 하나는 이 금감원에서도 시점을 조절했다라는 게 하나인데 그 앞서서 원래 거래소가 한국 거래소가요 이상거래 계좌를 적출하는 기능을 해요. 그럼 이미 저 그래프를 보면 이상거래고 이거 주가 조작 의심된다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1년 전에 왜 적출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적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가 입국dat하고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뭐가 추정이에요. 금감원이 입국다 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이상거래 심리 자체를 우리가 문제 제기하니까 거래소에서 우리 그때 인제 해볼게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윤병한 금융위원장한테 문제 제기한 게 뭐냐면 김병환. 야, 예. 김병환, 너희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왜 못 잡았네. 이 명백해 보이는 네. 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인데 이것도 몰랐단 말이냐? 의도적으로 외면한 거 아니냐. 그렇지.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23년부터 거래소와 금감원이 꼭 쥐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고 24년에 문제 제기하니까 막 조사를 했어. 근데 요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100억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걸 언제 터트릴까 그냥 묻을까 하다가 요 탄핵 국면이 되니까 쓱 이제 꺼내놓은 거 아니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봐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우연이잖아. 그럼 아니게는 그러니까 김감 원장이 직접 등장해가지고 언론에 100억대 먹은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한 셈이잖아요. 그 주가 조작 맞아요라고 말한 셈인데 그 삼부토건은 이리저리 엮으면 다 김건희 씨로 연결되는 의혹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 발목을 잡으려고 움직이지 못하게 좀 대선 가만히 있어. 기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 아닐까?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 왜 아니, 김건희 김건희는 가만히 씨가 김건희랑 이제 싫어하는 누가 있겠지. 김건희 씨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대선에서 잘 될까? 한모라고 누구 있는 거 그 아니에요? 증거 운명 공동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증거 운명 공동체예요. 수없이 경제운명 공동체에서 네, 하나 처럼. 더 나가는 그 수없이 서로 주고받은 카톡과 문자가 있잖아요. 고발 사주 사건 때. 예. 그러면 그거를 만약 김건희 씨가 움직이면 누구를 안 되게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동 자꾸 다른 말을 하세요. 돌아서 한동훈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올 텐데 한동훈 후보가 나오는 걸 김건희 씨는 싫어할 텐데 엄청 싫어하죠. 김건희 씨가 방해를 할까봐 한동훈 쪽에서 이 단돌이라고 하죠. 단돌이 전문 용어로 단속. 방송 용어로는 단속. 단속. 정치 작업. 미리 쳐놓은 것이다 약을 건들면 이거 터뜨릴 테니까 그럼 가만히 계세요. 근데 삼부도 메시지일 그렇고 것이다. 이철규 쪽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고 있는데 장재원 쪽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야 우리 더 있어. 자 여기서 좀 가만히 있지 하고 친윤하고 김건희 라인을 정지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까지만 하고 딱 멈췄어요. 예. 더 이상 안 나가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네. 금감원을 쳐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금감원장은 또 없었어. 우리가 몇 번 금감원을 쳐들어갔는데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어. 항상 네. 수석 부원장만 나와.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사건을 제가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그 시세 차익이 100억 정도인 것은 저희가 발견했으나 네. 그 위법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위법성이라는 것은 허위 정보. 허위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허위 정보라는 건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허위 정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뭐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그것들을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몇 명 하냐고 물어봤어요. 한 명 하고 있습니다. 한 명. 이 정도 사이즈 사건. 이미 수사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종호도 조사하고 원희룡도 조사하고 핸드폰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 조사 과정을 수시로 검찰하고 금융위 강제 수사권을 가진 두 군데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인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쓱 넘기는 거죠. 쓱 넘기는 거죠. 본인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검찰 니들이 좀 알아서 수사해봐. 금융이 알아서 좀 어떻게 조사해봐. 이렇게 쓱 넘기는 거예요. 시속 200km로 달려든 건 알았는데 속도 위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런 지금 그런 거죠. 속도 안 보인다 뭐 이런 거지. 아니 조사를 해야지. 원희룡도 부르고 김건희 이종호 관계도 찾아야 되는 빨리 거고. 넘겨야죠. 네. 지금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안 되면은 금융이랑 요거는- 검찰에 빨리 넘겨야죠. 요거는 또 저는 탄핵하고도 별개라고 봐요. 이거는 아, 그럼요. 조기 대선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예. 조기 대선이 된다면 굴러갈 수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다 사라지겠죠 또. 사라질 거예요. 이거 사라지죠. 딱 손에 쥐고 요만큼 싹 풀어준 거야. 야, 이거 더 있다. 가만히 있어. 니네 가만히 있어. 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한동훈 측과 김건희 측의 물밑에 싸움이 일부 수면 위에서 드러난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렇게 국회 해석하는데? 같이 정무위에 있어요 또.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현안 질의도 하고 거래소 소장도 너 그때 1년 전에 이거 알았어 몰랐어? 이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자, 요거 한 가지만 더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이 심우정 지휘원 관련해서 본인들만 알고 있는 얘기 없어요? 두 양반이 왜 그랬는지? 아니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윤석열을 탈옥시킨 셈인데 탈옥이지 탈옥. 네, 지기현 판사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무슨 부기여관을 노리려고?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저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인가? 이익이죠. 그렇다면 내란 종사자로 연루될 위험이 있나 이 사람도? 그럼 윤석열 풀려나야 되는 건가? 나야지. 윤석열의 이익이 자기 이익과 일치되는 지점이 있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기현 판사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 지기현 판사는 두 가지가 작동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 소위 법조 인맥 옛날에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누구 판사 이름을 딱 쓰면 이 사람이랑 근무연, 학교, 연수원 동기, 기수 이거 쫙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맵이 있어요, 그런? 예. 그 법조 내비게이션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그게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희들도 이제 의뢰인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받으면 의뢰인이 그 판사님이랑 아는 사람 없냐 한 명 더 선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조 내비게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연수원에서 많았을 때가 2,000명, 1000명. 1,000명, 적을 때는 200명, 150명이 연수원에서 있다가 법관으로 가고 검사로 가고 변호사로 가는 거거든요. 네. 150명, 200명 원로 법관들은 150명, 200명 시절이에요. 사실 시절은 그랬죠. 네, 사시 시절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인맥이 풀 가동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법조 내비게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왜 있었겠어요? 법조 내비게이션. 근데 이제 지기현 판사 인터뷰를 한번 봤어요. 예. 이것도 그 내용을 보니까 구속기산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변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자기가 답을 준 거야. 법조문 명문과 달리 예. 실무 71년과 달리 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람한테 판사한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들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이것은 모종의 라인이 딱 보이는 거잖아요. 쿵짝쿵짝 네.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라인은 뭐지? 저 뭐 찾아봐야 되겠죠. 라인인 거예요? 아니면 신념이라고 보기에는 이 양반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 단순히 나를 시간으로만 바꾼 게 아니라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도 시간. 빼고 막 구속전 신문도 빼고 많은 일을 했어요. 예. 체포적부심 뺀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그 얘기를 그때 못 알아들으셨구나. 그때 잘 못 내가- 알아들었어 내가. 그때 내가 이게 더 웃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제일 웃긴 10시간. 이런 거잖아요. 공부해 보면 그게 제일 웃긴 거예요. 맞아요. 체포하고 난 다음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예. 또 체포된 때로부터 10일 내에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기소를 되고 해야 돼요. 네. 1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속된 다음에 6개월 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 끝내야 돼. 구속 기간이 있고 예. 그러니까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 기간이 48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48시간에 체포 적부심이라는 거래요. 예. 여기에서 가는 거지. 한 12시간 걸렸어. 이걸 빼버려. 예. 그럼 뭐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36시간에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번에 체포는 검찰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수처가 했죠. 체포 적부심 하는 동안은 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검찰의 시간이 아니야. 법원의 시간이지. 그 구속하기 전에 피의자 그 신문하는 것도 법을 보니까 법원에 서류가 도착하고 검찰에 돌아가는 때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검찰의 구속 기간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법원이 서류를 받아서 법원이 판단하는 법원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검찰 구속 기간에 빼야지. 안 뺐어. 그걸 근데 체포부터 안 뺐다는 거지. 그러니까. 체포 시간부터. 저는 구속에 이거 아닙니다. 구속의 심사 사전 심사할 때 피의자 신문할 때 이것까지는 검찰이 계산했더라고요. 혹시 이걸 넣을지도 모른다. 이거까지 계산했는데 체포 적부심을 넣을지는 몰랐어. 검찰도. 그러니까 그때 월요일 날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이게 시간이 절묘하다. 체포적부심 시간이 10시간 32분이고 예. 지금 지기현 판사가 야 니네 9시간 45분 도과했어. 이 9시간 45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체포적부심을 체포적부심을 집어넣은 10시간 거야. 32분을 딱 집어넣은 집어넣은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지막 고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거였다라고 월요일 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제가 그거를 그 다음날 이해했어. 왜냐하면 내가 법조항을 다 몰랐거든. 근데 법조항을 다 이해하고 보니까 예. 이 양반이 총 3단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일자를 시간으로 바꿨어요. 네. 근데 그걸로도 그 구속 시간이 안 맞아. 안 맞아. 남아. 남아. 그래서 구속전 피의자 9시간. 신문을 넣었어. 시간 계산해가지고 그걸 했는데도 남아요. 시간이 예. 왜 아직도 남아. 9시간 정도가 남아요. 9시간 그래요. 정도가. 9시간 40분. 이 9시간을 어떻게 없애지? 그거를 체포 적부심 마지막에 거야. 집어넣은 거야. 10시간 30분을 딱 넣어서 네. 그래서 그래서 9시간 45분을 지났다라고
3단계를 거친 거로 보입니다. 네, 3단계를 거쳤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문을 쭉 보면 아 요거는 혹시 깨질지도 몰라라고 해서 결정문에다가 이거 아니더라도 수사권을 대법원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덧붙인 거예요. 자기는 빠져나갈 구멍을 거기서 거기서 만든 찾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차피 검찰이 즉시한 거 할 거 아니냐. 자기가 근데 책임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기현 판사가 나왔던 얘기 아니 뭐 대중적에 열려 있고 공적 비판은 자유로운 거야라고 쿨한 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쿨한 척하는데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런 카르텔이 있었을 것이다가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 그래 카르텔 없다 치자. 근데 이거 딱 보면 화약고 앞에서 성냥불 장난하고는 어린애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폭발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전 모르고요. 그냥 뭐 이럴 줄 알았나 내가 뭐 이런 나는 태도야. 일자를 시간으로만 바꿔서 계산했으면 그 양반이 말하는 일종의 선의 를 이해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엄밀하게 봤더니 시간 계산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해 줄 여지가 있을지 인권 모르겠는데. 옹호의 관점에서 예. 그런데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집어넣고 거기다 체포 적부심 이거 10시간 다 30분. 법에서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굳이 두 개를 다 넣었잖아요. 이거에서 어떻게 선의를 볼 수가 있는가? 윤석열 검찰에서 인권 옹호를 나오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논리를 세운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이번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국정조사 하는데 이진동 대검 차장이 김성훈 그 경호처 사장에 대해서 3번 구속영장 발의한 것을 그때 왜 이랬냐라고 하면서 계속 따지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게 검사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이렇게 확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언제부터 그렇게 그 됐어요? 얘기는 근데 국정조사할 때 마지막 날.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검찰이 와, 그랬냐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검찰을 그랬냐고. 그거는 의심스러울 때는 윤석열의 이익으로 한 거죠. 예전에 노회찬 대표께서 법이 10,000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사태는 법이 윤석열 앞에서만 휘어진다예요. 혼자만. 오직 앞으로도 이런 일 없을 거고요. 앞으로 절대 없겠죠. 네. 왜냐하면 저거 하고 나서 사방팔방 실무도 빗발치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그 대검에 빗발치고 그리고 기자들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피의자들 가족도 물어보고 할 테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냥 원래대로 해. 원래대로 일자로 계산해. 윤석열 하나 탈옥시키려고 저렇게 한 거예요. 저렇게. 그렇게 그리고 이해해야지 어떻게 저런 일을. 그런 이 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쪽 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맞아. 사회주의 판사라고 하잖아요. 사회주의 판사.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예. 노동운동했다고. 노동운동했죠. 아니 그것도 있지만은 옛날에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 보좌관들이 함께 했던 일인데 그때 민노당 보좌관만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너무 길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까지 길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결론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야 된다. 비판해야 됩니다. 계속 소환해야 되고 그리고 검찰총장은 더 나빠요. 심우정 네. 특히 더 나쁘죠. 앞에서 거짓말 뭐 했는지 쭉 얘기했잖아요. 네. 뭐 구속 취소 구속 집행정지 쭉쭉쭉 이야기를 했는데 본안에서 다루겠다라는 얘기. 본안에서 다투겠다. 그럼 즉시 항고를 했어야지 왜 본안에서 다투어. 그러니까 일반 항고라도 하던가. 일반은 보통 항고라도 하든가. 네. 그다음에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건 링이 달라요. 사건 번호가 다른 겁니다. 본안에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야. 아니 본 게임에서 링에서 싸울 수 있는 즉시 항고나 보통 항고가 있는데 그 링에는 안 올라가. 그래놓고 여기는 그걸 갖고 싸우는 데가 아니야. 거기서 다투겠다. 유무죄를 다투는 곳인데 말이 안 돼요. 더군다나 1심 판사가 이거 풀어준 판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뭘 다투? 뭐 어디서 다툰다는 거야? 어디서 다툰다는 거야? 거짓말. 아니 지기현 판사는 지금 이건 법원이잖아요. 그 검찰 단계에서의 풀어준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풀어준 거잖아요. 바로 재구속할 수 있어요. 직권구속해야지 법원에서. 법원은 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기현 판사한테는 재구속하라고 요구해야 네. 되고 아, 맞습니다. 검찰한테는 일반 항고라 하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항고를 박세현 그 특별수사본부장이 보통 항고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왜 심우정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 그러다가 윤석열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잖아요. 대립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저는 그거는 액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액션. 자, 일반 항고도 안 하겠습니다 말은 그건 박세현이 한 거야. 검찰총장이 그 구속
취소 위헌이라고 말한 거는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에요. 일반 항고도 안 하겠다는 것은 그러다가 윤석열 다시 구속되면 어떡해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 심우정은 즉시 항고를 즉시 포기했고 박세현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액션임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보통 항고도 안 한다. 윤석열 다시 구속되면 어떡해요?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지금. 났습니다.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수포로 돌아가면 어떡해. 고등법원 그 지기현 판사가. 판사 그렇게 놔둬야 되나? 직무유기지 직무유기. 저는 직무유기라고 봐요. 이미 고발 당했고, 예. 예. 고발 당했고. 근데 이제 근데 공수처가 잘 할지에 대해서 참 좀 아니 근데 제대로 좀 그래도 해라. 공수처는 예. 밥도 제대로 안 준 초등학생한테 프로야구 선수처럼 뛰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가혹하기 때문에 밥 잘 주고 연습 그리고 잘 시켜야 되고. 공수처는 이때까지 이 내란 사태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체포했잖아. 체포 하나 했어. 체포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어제 이준석 선수가 나와가지고 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내겠다 그러는데 아니. 야 윤석열이 공수처가 석방되는데. 윤석열 풀어줬어? 이준석 의원이 하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그래서 아무 영향도 없어요. 지기현 판사 같은 일이나 또는 검찰이 그런 법을 마음대로 법을 창설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바로 만들어 온 거죠. 법을 창설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거는 그 전에 우리 노회찬 대표가 발의했던 법 왜곡죄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있어요. 법 왜곡죄. 아니, 이거 해야 아예, 됩니다. 이거. 아예 법으로 예.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시 띄워주세요. 구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머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 법이. 저게 이제 민사에서는 초일 불산입, 형사에서는 초일 산입, 그렇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네. 적용하는 거예요.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시간으로 일일로 계산해. 산정한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말라는데 시간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산입하지 말라는데 산입하고 법을 다 어긴 거예요 판사가. 그래서 그런 거는 법 왜곡죄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있어요. 법 이 왜곡죄. 지기현 판사 이분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검찰총장 검찰이 저러는 거는 내란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걸 또 찾아봐야 되겠다. 쿵짝, 왜 쿵짝.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인권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랬을까? 갑자기? 갑자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 연속으로. 아니 근데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랑 저희 당에 있는 몇몇 분들이랑 이거 혹시 지기현 판사가 갑자기 그 판사님들 중에서 독특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그런 질문이 딱 오면 갑자기 그때부터 초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새로운 판례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갑자기 인권의 수호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왕왕.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다. 네. 예. 그래서 혹시 그 양반 그런 성격의 판사님 아닐까? 자 찾아봅시다. 취재해보고. 취재 영역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뭡니까 행진하십니까? 네, 민주당 행진합니다. 의원들 국민의 조국혁신당 어제 행진한다고 그래가지고 밤새 우리는 그럼 오체 투지를 할까? 뭐 별별 얘기를 하다가 무릎 다 나간다 안 된다. 오체 투진한데. 헌재를 좀 지키러 가자. 그럼 우리는 저쪽이 헌재를 하도 공격을 하니까 헌재를 지키러 가자. 하여튼 이분들 밤잠을 못 주무시고 있습니다. 네. 헌재 내일 오후나 모레 선고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일 오후. 예. 그 전망은 난무하나. 전망은 난무하나 아무도 모른다는 점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